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부가 공무원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 이제 2026년도 공무원 세법 관련해가지고요. 어떻게 커리큘럼 진행할 건지 소개하면서 우리 공무원 세법의 특징도 같이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하고요. 지금 현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회계양 세법에 관한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또 세법 듣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사돈의 팔촌이요. 어떤 일이 겪는데 세법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크게 시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선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 관련해서 듣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거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셔도 되고요. 제 주변에 지금 공무원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간간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세법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약식으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공무원 세법이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세법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얘기부터 먼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공무원 세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드리기 전에 세법의 출제 범위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안에 보시면 이름은 공무원 세법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보시다시피 9급과 7급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9급이 더 많은 우리 응시자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9급 준비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7급도 생각이 나실걸요. 왜냐하면 세법이나 제가 회계학 과정도 맡고 있으니까요. 회계학 세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고생은 하는데요. 대신 9급, 7급에 편차가 거의 없어요. 7급 문제라는 거 지우고 풀면은 9급인 것 같고 9급인 거 지우고 풀면 7급 같고 그래서 편차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가성비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별로 공감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9급 준비 잘 하시면 거기서 7급 가는 거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재미가 생겨가지고 쌤 저는 7급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래서 회계학이나 세법처럼 이렇게 편차가 적은 과목은 한번 공부할 때 잘만 해놓으시면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는 건 장점입니다. 다만 요건 있어요. 9급, 7급은 문항수가 다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9급은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7급은 25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문항수만 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문항수가 좀 더 늘어나서 아무래도 7급 같은 경우는 국세 기본부에서 조금 한두 문제 더 나오거나 국증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문항수만 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는데 근데 왜 어려우냐 보시면 안에 세부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법이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설명하면서 문항수에 대한 언급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국가직 보시면 총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상증법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공통법이라고 해요. 그냥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쓴 거라서 기본법과 징수법에서 다 해가지고 많을 때는 8문제가량 출제를 합니다. 물론 국세기본법이 출제 범주가 또 많아요. 여기는 4,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요. 국증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벌써 40% 비중이거든요. 굉장히 문항수를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소부라고 하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가의 3대 법률입니다. 국세의 3법이라고 하면 요 3가지 법률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국가직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과를 먼저 가실 거예요. 소득세과를 먼저 가는 경우보다는 주로 부가가치세과를 먼저 갑니다. 이게 부가가치세가 나중에 들어보시면 1년에 4번 신고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짧게 돌아오니까 배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합격하시면 이제 부가가치세과를 먼저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과도 가시고요.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법인세과도 가고요. 법인세과는 조금 더 지식이 또 많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법인세과를 가는 경우는 제가 좀 못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여러분이 다 돌아야 되는 그런 과예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경험치가 있어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라고 해서 각 법률마다 4문제,
많으면 5문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벌써 20문제가 얼추 채워졌죠. 그래서 20문제를 이렇게 주로 출제하면서 상증법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상증이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 이런 거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상증이 이번에 좀 개정된다라는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개정되고 나면 또 그 법률에 대한 초안 나오고 이걸 학습하고 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출제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고 대부분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상증법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그놈의 국회의원이 그죠? 법을 만들고 이러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근간은 있는데 조금 더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직을 치르는데요. 국가직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7급도 내용은 똑같은 거 보이시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항수만 조금 달라지는 거라서 문제는 가리지 말고 다 푸세요. 9급 문제, 7급 문제 모두 다 푸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식견이 넓어지고 좋아지고 도움이 되는 과정이니까 9급, 7급 문제를 다 다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직 먼저 치르는 거 아시죠? 저희가 4월 초에 국가직 시험을 먼저 치르고 나면 한 2~3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요. 4월, 5월, 6월 달은 시험 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은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과 거의 동일해요. 그냥 지방세로 이름만 바꾼 거지 안의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요거 말고 지방 세목만의 특징이 좀 있어요. 뭐 취득세랑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지방세법을 4월과 5월에 좀 보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6월 달에 시험을 치르는 거니까 지방직은 그래도 지방세법을 조금 더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 그건 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을 같이 시작을 하시되 그때 나중에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국가직 끝나고 남는 한 2달간의 시간 동안 지방세목을 타이트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게 지방세목을 이제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면 다 퍼센테이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퍼센테이지를 지금 외우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보기 직전에 1~2달 정도의 빡세게 속된 말로 그때 빨리빨리 팍팍팍 외워줘서 시험장 가는 거지 미리미리 외운다고 뭔가 이득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지방세 준비하시는 분들,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급이 있으신 건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요 국가직 아니고 지방직 하는데 지방세법은 언제부터 들어야 됩니까? 그게 효율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국가직과 같이 요건 다 들어보시고 요거 국세기본법, 국진법 이런 거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은 같이 시작되는 시간에 들어주셔도 충분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가직, 지방직을 같은 연도에 다 치를 수 있게 준비는 되실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과정상 설명은 국가직 기준으로 드릴 거니까요.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말씀드릴게요. 자, 몇 가지 당부사항은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세법은 법조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국세기본법 보시면 1조 1항, 뭐 2조 1항,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에 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항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죠. 근데 이게 한국말인데 안 한국말 같아요. 뭐냐, 그러니까 한국말 같은데 우리가 잘 친숙하지 않은 용어다 보니까 이게 입에 맴돌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소화가 돼야지 시험장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많이 읽어봐야 돼요.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특히나 회계학과 달리 세법은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법조문 자체를 그대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면 시험장에 갈 수 있냐면 잘은 모르겠는데 법조문이 아닌 것 같아. 합격. 그래서 완벽한 숙제를 물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요. 이거 어색한 것 같은데요. 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법조문을 최대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회계학보다 더 많이 읽으라고 제가 하거든요. 8번, 9번 더 읽어. 더 읽으면 더 좋아. 그래서 이 법조문을 친숙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이 뭔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조문 한 조문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할 때는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서 읽어보시면 속도가 좀 날 겁니다. 근데 혼자는 절대 못 읽어요. 그래서 법은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제발 회계학 세법이 뭐 이렇게 한 번 듣고 어떻게 점수가 100점이 나옵니까? 그럼 저는 신이게요. 성이 신시긴 한데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한 번 듣고 안 된대.
그죠? 그럼 내가 진짜 뒤통수를 진짜 때릴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얘는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법 본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 지금부터 풀지 마시고 그냥 책만 많이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점수대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게 제가 모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완벽 숙지는 똑같아요. 여기도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제한이죠. 20분 내에 20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엔 1번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2번이 정답이든지 이래요.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 틀린 건 틀린 이유대로 맞는 건 맞는 대로 그걸 다 버리지 않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다 또는 많이 읽어보자라고 요구하는 그런 지문이 있고요. 거의 피토하듯이 이건 안 외우면 죽여버린다까지 해요. 그런 걸 무조건 외워줘야 돼. 그래서 그런 지문 진짜 잘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선생님 이 선지 그때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숙지되는 시간들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좀 별표를 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어플 다운로드 많이 받으시죠? 뭐 다른 건 되게 많이 다운받으시대요. 뭐 캐시워크 이런 거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별 그지 같은 어플도 많이 다운받으시면서 요건 안 다운받아요. 국세법령정보라고 요거 그냥 공짜예요. 이 어플 들어가 보면 국세기본법 그냥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 조항이.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책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대요. 핸드폰은 들고 다니잖아요. 거기 보면 국세법령정보라는 어플 켜보시면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합격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플에 보시면 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정리 노트 안 만들어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없다? 아니요.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교재가 아니더라도 이런 좋은 어플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많이 활용해 보세요. 나중에 실무 가보시면 많이 클릭할 일 있을 거예요. 미리미리 친숙해지자 이거예요. 자, 이 정도는 늘 얘기 드리는 당부 말씀이니까요. 이제 바로 커리큘럼 얘기를 드릴게요. 자, 회계학이랑 세법은 커리큘럼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뭐 걱정 이런 거 더 들어야 된다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기본 이론부터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기본 이론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요 전에 제가 기초 입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제가 PPT상으로는 기본 이론이 7, 8월부터 진행되는 거라서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요전에 제가 설명 하나 더 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5월 중순부터 기초 입문 과정이 또 있어요. 자, 요 과정은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앞서서 국세 기본법이랑 국세 징수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를 먼저 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중순부터 해서 한 6월 중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해서 이렇게 기초입문을 먼저 진행합니다. 여기는 지금 좀 빠지긴 했는데 기초입문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기랑 국진까지만 딱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거의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먼저 합니다. 요거를 일단 근간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소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법 자체가 좀 항목이 많겠죠. 그래서 기초입문 다음에 기본 이론이 있어요. 기본 이론에서는 이런 국세징수법이랑 그 국세기본법 요거는 제가 다시 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들으면서 요거는 같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에서는 공무원 세법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세법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는데요. 기본 이론에서 선생님 저는 국기랑 국징은 언제 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건 제가 영상 나눠드린다고. 그래서 그 앞에 선행해서 먼저 과정 촬영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따로 이렇게 주말쯤 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많진 않아요. 국세법이랑 국징법이 문항 그 내용이 많진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주말에 몰아서 들어도 한두 주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법소부 하는 거예요. 제가 순서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을 먼저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친숙하죠. 여러분들 음식 드시면서 10% 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알 것 같아.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부가가치세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 이건 좋아하셔요. 여러분들 소득세법 가보면 우리가 나중에 또 돈 벌면 원천 인수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법 해요. 법인세법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법인세법은 회계가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에서 나오는 기업 회계에서 근간이 출발되는 거라서 법인세를 바로 들으면 이거는 난감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으로는 앞서 보셨듯이 2달간 또 진행을 합니다. 요것도 한 주에 2번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수, 목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4시간, 목요일 4시간 하면 8시간이죠. 그렇게 이 2달간 진행하는 거라면 64강 정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재 소개 안 했어요. 교재는 이제 새로 6월 달에 나옵니다. 새 법이잖아요. 법률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개정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뭐 그 이전에 가지고 계신 교재는 제가 또 정오표를 드리거든요. 그래도 뭐 나는 좀 정석적으로 수정된 교재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6월에 출간되는 교재를 구입해 주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법소부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해서 3가지 법률을 기본 이론을 통해서 배우시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습은 하지 마시고 예습의 진도가 안 나가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습을 합니까? 그래서 예습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습하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 그리고 법조문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에서는 점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고 낯선 문장을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구나 라고 거의 어미새가 말하는 걸 따라 읽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국세개mon법이랑 국세징수법은 기초 입문 촬영 강의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64강 안에서 요거 다 하는 거 어려워요. 이 법이 3개의 법이. 그래서 이걸 다 하기도 버거운 과정이라서 요거는 제가 부득이하게 기초입문 촬영 강의로 대체한다라는 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을 통해서 우리 주요 3법을 배우신 겁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장을 갑니까?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심화이론입니다. 자, 이 과정도 기본 이론 들으신 분들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화이론은 국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국기, 국징, 그 다음에 부가가치,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상증까지 나가야 돼요. 어우, 빠듯하죠? 그래서 국기부터 상증까지 모두 나가려면 요것도 64강으로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한 번 정도 보강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 그래서 미리 제가 양해를 드리긴 하는데 요 강의 안에서 전체적인 범위를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 볼 거고요. 교재 새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기본서 한 건 가지고 그게 헤어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가 너덜너덜 하면은 여러분들이 찢은 거 아니면 본 거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계속 그냥 써요. 그래서 한 권 가지고 끝까지 과정을 수행하는 거니까 교재 또 새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워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간된 요 교재 가지고 끝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전반적인 또 이론 해독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1회 이상 공부 경험 있으신 분들, 기본 이론 수강하시는 분들, 뭐 다른 과정에 대해서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심화 이론부터 해서 국기부터 마무리까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론 해독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은 몇 번 들으신 거예요? 한 번? 2번? 아니죠. 여러분들이 복습까지 한다는 걸 전제하면은 4-5번 정도까지는 와주셔야 되는데 10월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이론 해독을 4-5번. 선생님 저는 더 빠른데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7-8번 좋아요. 대박. 잘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보는 자가 위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법률을 저랑 다시 한번 해독해 보시면 이런 법률이었지라는 거를 좀 경험해 보실 겁니다. 전범이에요. 전범이고요. 각 법에 대한 학습이 완료가 되면 최근 기출문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드릴 겁니다. 중구난방으로 다 외우진 않죠. 제가 화딱지가 나는 게 뭐냐면 별표 여기다라고 했잖아요. 이 주문이 잘 나온다. 이 조문이 잘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그죠? 1항 이런 걸 외우고 있으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몇 조 몇 항인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걸 여러분 외우고 앉아있지? 그냥 이거 다 포인트가 다 있으니까는 그런 거를 제가 선별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는 거는 이거는 완전 무용지물이고 과정을 좀 들어주셔야지 중요도, 그러니까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강약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심화 이론을 통해서 한 번 더 겪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당연히 핵심 기출이죠. 이거는 별표를 100만 개도 모자라는 과정입니다. 핵심 기출도요. 제가 9급, 7급 안 가려요. 한꺼번에 시험 풀어요. 국가직으로 나오는 문제를 다 긁어보았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제가 재본 교재로 드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세법이라는 게 개정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매번 이거를 기본서는 그래도 저희가 개정을 하지만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요. 교재를 우리가
그 개정되는 시간대를 대비해서는 매번 이렇게 새 교재를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본 교재로 드리고요. 11월 달 좀 임박해서 드릴 거니까 7급 문제, 25년 7급 문제까지 다 넣어요, 제가. 그래서 스스로 편집하는 교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문항수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교재는 아니더라도 재본 교재를 저희가 뭐 다 예쁘게 포장해서 드릴 거니까 요렇게 재본 교재로 나눠드리는 거를 쓰시면 돼요. 여기 안에는 25년도 7급 시험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수를 다 다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저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더 들어. 많이 들을수록 좋다니까 여기는요. 그래서 쌤 저는 한번 들었는데요. 더 들으라고요. 한 번 또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봐요. 그러면 진짜 잘 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은 이렇게 해서 재본 교재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약해요. 이론 내용 요약하고 대표 문제 풀이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푸는 시간 드리고 저랑 같이 또 회독하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바로 문제 풀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이런 얘기를 했었지라고 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그 로딩 시간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시간 내에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기출 끝나고 나면 이제 핵심 예상 문제라고 해서 여기도 제가 프린트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기도 개정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뀌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기는 주로 또 타시험 기출 문제들을 몇 개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회계라는 것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요즘 화두되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잘 귀담아 들어놓을 테니까 그거를 제가 1, 2월의 예상 문제에서는 그런 이슈들을 조금 보완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빼곡하게 듣다 보면은 2월 말까지 올 겁니다. 그리고 요 핵심 예상은요, 제가 그 예상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린트물로 드리거든요. 앞에 이론 요약을 제가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시간 쏟지 말라고 이론 요약이 된 페이지가 있고, 문제풀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 요약된 거를 다시 잘라가지고 책처럼 만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되게 도움됐다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또 몸만 와요. 그러면 그 정리된 거 같이 저랑 읽고 또 이런 문제 있고 이런 게 요즘 좀 화두다 이런 거를 2월 달까지 차분히 듣다 보시면 알았던 문제에다가 조금 더 새로운 문제까지 얹어지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시험장에 가실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정이라도 스킵하시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도돌이표야.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으셨을 때 끝까지 완강을 하시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핵심 예상 끝나고 나면 동형 모의고사 있죠. 요거는 좀 들으세요. 동형 모의고사는 요것도 이제 20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래서 의외로 세법은 빨리 푸시던데요. 말로 나오는 거니까. 물론 간간히 뭐 계산 문제는 있어요. 뭐 인적 공제라고 해가지고 인원수 계산하고 뭐 우선순위 계산하고 이런 건 있는데 우수은 계산이고요. 그런 건 계산이 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다 말로 나오는 거라서 20분보다 훨씬 적은 시간 내에 다 푸시더라고요. 뭐 17분, 18분 내에도 다 푸시는데 그래도 시간을 한번 정해보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한 8번 정도 모의고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시험이 안 기다려지려나 이러고 나서 한 2주간 정리하고 나면 4월 초에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진 않더라고요. 과거에는요, 뭐 사람들이 뭐 틀리게 만들려는 게 이슈였는지 되게 꼬로만 문제 있지. 뭔 저런 걸 내? 저런 건 너도 모르겠다 싶은 문제 있죠. 낸 사람도 모를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막 내가지고 사람들이 열받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심플하게 잘 내더라고요. 그냥 강조한 거. 이거야. 이거 외워줘.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요즘엔 특별하게 문제 이슈도 없고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부터 해가지고 이 과정대로 강약을 잘 조절하시면 아마 시험장에서도 보시는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과정은 진행이 될 거고요. 복잡하진 않았죠. 그래서 국가직 우리가 완강을 하는 과정은 3월 중순쯤에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간 정리하고 4월 초에 시험 보고 나면 그 뒤에 시간 좀 남는 거 아시죠? 그때 지방세법 기본 이론을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국가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3월 중순까지는 이 과정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숨가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고 이 커리큘럼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커리큘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기본부터 국가직 동형까지 빼곡합니다. 중간에 쉬는 주 없어요. 그냥 계속 수업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2번
4시간, 4시간 총 8시간이긴 하죠. 8시간을 세법에 꾸준히 투자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중간에 이탈하면요. 그 앞에 있는 거 사라져요. 그래서 리셋이야. 그러니까 소급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선에 탔으면, 배에 탔으면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한 대로 끝까지 완강을 해주시면 되고요. 더불어 여러분들이 또 세무직렬이지 않습니까? 세무직렬이면 이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시죠? 밥 벌어먹고 산다. 여러분들 시험도 물론 중요한데요. 나중에 그 실무 가보시면 제가 또 실무에 공무원 친구들 얘기 몇 번 들어보면요. 세법을 모르면요. 진짜 까막눈도 이런 까막눈이 없고요.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알아먹는데 나는 몰라. 그럼 어떻게 회사 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공부해요? 공무원 왜 공부해요?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그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그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나중에 시험장 끝나고 나서 실무 갖고 현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진짜 여러분들 쪽팔리는 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으실 때 내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평생 과목이다. 이거는 좀 들어달라라는 당부 말씀이고요. 세법은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다. 재밌겠죠. 이 세법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저 정치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정권이 되느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아우 중요해요. 이놈의 세법은 그놈의 또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조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생활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그냥 한국을 같이 경험해보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격변의 생활들을 많이 겪어보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무는 뭐예요? 세법은 의무죠. 여러분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면 세금 내야죠. 그래서 세금 내다 보면 내 세금이고 내일이야. 그러다 보면 세법이 훨씬 더 본인한테 진짜 필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안 지루하게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중도에 이탈 없이 잘 완수해 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중간중간 제가 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요 PPT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6년도 파인세법에 대한 공무원 세법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